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한영민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죠.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로 인해 진 빚은 갚으면 되지만 사업이 안 되어 빚을 지고 하던 사업을 폐업까지 하게 되고 사업으로 인해 진 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쓰던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통장 사용이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정규 직장을 얻지 못하시고 일용직의 일을 하시며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 수령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오늘 이에 관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9,40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일용직 남성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병을 얻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여서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대금은 지불받지 못하고 그러야 하여서 본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비용 대금들이 미결제가 점점 늘어나 빚이 늘어나셨네요. 결국 그동안 저축한 돈도 다 써버리고 카드 대출,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셔서 결국은 사업을 폐업을 하시고 현재 본인은 일용직으로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진 빚도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원인이 겸하면 모든 채권들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사업을 하시던 중 사기로 인하여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 제579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신 분을 의미하고요.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과 같은 장래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본인이 현금으로 수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거나 아니면 장래에 계속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을 하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용직 일을 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보니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일을 하고 계신지 이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증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근무 현황 사진, 그리고 급여 명세서 제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역 단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규 계좌를 개설 후 급여를 수령할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것, 실제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통화 내역서, 특히 근무지 수신 내역을 색인해서 제출할 것, 그리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와 그에 대한 사업주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것, 이와 같이 엄격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생위원들은 실제 근무지에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 통화 내역서를 요구하며 근무지에서 송수신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유의해야 하실 것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부채의 범위는 담보권, 전세권과 같은 담보된 개인 회생 채권은 15억까지, 그 외에 신용으로 인한 개인 회생 채권은 10억까지 부채의 범위 내에서 개인 회생이 가능하십니다. 이분의 사례의 경우 9,400만원 정도 빚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현금 수령을 하는 일용직이시지만 이에 관한 보정명령을 다 수행하여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여 실제로 일을 하고 실제로 임금을 받는 것들을 소명하여서 실제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조건으로
월 변제금, 변제기간이 결정되어 개인회생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산이 많은 경우 최대 5년까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면 일단 그 기준으로는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는데 이 가용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되고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으로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파산한 때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어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변제기간은 법 제611조 제5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3년이지만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는 더 많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5년까지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월 평균 수입은 대략 16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가용소득이 되어서 월 변제금은 대략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의 재산은 약 360만원, 3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개인회생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세후 160만원 정도 소득이 책정되었고요. 최저생계비는 2021년 1인 기준 110만원 정도 되어서 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은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3년이 됩니다. 이분의 재산은 360만원이니까 재산 기준 3년 동안 변제했을 때 월 11만원 변제하면 되는데 소득과 재산을 비교하여 이 중 더 많은 금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3년 동안 변제하면 대략 1700만원 정도 변제하여서 재산보다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부채는 9,400만원이니까 이 중 1,7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면책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율은 원금의 19%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례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지셨고요. 현재 이분은 사업을 폐업을 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보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부분을 소명을 통해서 이분은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월 평균 소득 대략 160만원 정도 책정되었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해서 월 변제금은 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재산은 3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월 변제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3년 36개월 변제기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50만원을 36개월 동안 총 변제하면 1700만원 정도 변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채무액 9,400만원 중에서 1,700만원만 변제하여서 변제율은 19%, 원금의 1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하게 됩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사시기 때문에 진행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었고요. 소요기간은 2개월로 굉장히 짧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셨네요. 결국 이분의 관건은 이런 일용직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용직을 하면서 현금을 수령을 해서 내가 정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로스트리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댓글로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회생이 가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개인회생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개인회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